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56일 남았는데요, 이제. 네. 4월 11일 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야기입니다. 경주경찰서 지난 7일 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하고 그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4월 26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 접수라든가 처리, 또 우발 상황 조치 등 하루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문을 열면서 그럼 경찰이 특별히 강조한 건 뭡니까? 엄정 처리,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 강조를 했는데요. 단속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립적 자세 견지하겠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고 강력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또 불법 단체 동원과 같은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편파 수사 시비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과정 엄정 중립 자세 견지하고 적법 절차 철저히 준수하겠다 이런 점들 강조를 했습니다. 네. 후보자의 입후보 설명회도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그 날짜도 예비 입후보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에 경주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이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경시 선관위원회가 개최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이라든가 선거운동 방법, 또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 또 정치자금 수입 지출 및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 이런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이 사무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선거 좀 대략적인 일정 살펴보면 3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그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주시 선거구 지금까지 예비 후보는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오늘 2월 14일 현재 4명입니다. 국민의힘 이성원, 박진철, 또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자유통일당 정수경 이렇게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 활동 네. 중입니다. 공천 변수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삼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석기 현 의원이 있고 또 네. 최근에는 진보당에서 이광춘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지난 8일 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소한 4명 이상의 후보가 본선에서 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이승원 예비후보 양측의 신경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정치 관련 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서 이성환 예비후보 측이 김석기 의원 선거운동을 한 경주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순희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를 했고 또 네. 같은 날 한순희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면서 양측 감정 대결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성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지난 8일 날 이 한순희 시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시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동시에 네.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 클린 공천 지원단에도 이 명백한 허위 왜곡 영상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선조치해달라. 그리고 공정 경선 의무 준수하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그 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경주시 국민의힘 후보 단수 공천이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이런 내용 전혀 사실 무근이고 허위 사실인데 경주시 한순희 의원이 국민의힘 경시 당협 여성위원회 단체 SNS 강에 이를 IP 주소를 복사해서 올리고 또 일부 시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서 각종 SNS 단체방에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허위 소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이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같은 날 반박声明을 내면서 이 예비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가 오히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했지 단수 공천 아니면 공천 확정됐다 이런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환 예비후보 측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승원 예비후보가 지금 한순희 시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한순희 의원이 SNS에 올린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유튜브 채널의 IP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클릭을 하면 네. 2024년 총선 지역구 13곳 민주대 국민의힘 대진 확정 이런 제목의 모두의 정치라는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이 바로 뜨는데요. 네. 이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민주당이 지난 6일 날 발표했던 1차 공천 결과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네. 한 의원이 SNS에 올린 그걸 보면 단수 공천 확정이라든가 이런 단정적 표현은 일절 없는 대신에 유튜브 영상 IP 주소만 이렇게 링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고 네. 이에 대해서 이승환 예비후보 측에서는 경주 시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행위이고 현재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는 수법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이 해당 유튜브 영상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3분 28초 분량의 영상인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석기 현 의원이 공천이 확정됐다 이런 표현은 해당 영상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네.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곳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수 공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네. 이 13곳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자막과 음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확정됐다거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 이런 표현들은 김석기 의원 지지자들이 보면 충분히 반길 만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 이승환 예비후보 측으로서 보면 문제가 많은 영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영상을 계속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에서는 13곳은 이번 총선에서 양강구도의 매치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일찌감치 확정된 13개 지역구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매치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13곳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 선거구의 경우에는 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하고 김석기 의원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마치 양자 대결이 이렇게 네. 성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영상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이 선관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 의원이 올린 IP 주소 글이 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 기준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한 의원이 영상을 올릴 때 해당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경시 선관위에서는 이 예비후보 측이 같은 날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찰 수사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주시의 총선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이 폐지 수집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 달까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현황, 또 복지 욕구들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방문 상담을 하면서 복지 욕구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수행객 일자리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연결도 해주고 복지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이게 지금 전라북도 익산시 경주시하고 자매도시인데도 똑같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도시를 찾아봤더니 충북 제천시나 광양시의 경우에는 이미 음. 일정 기준 이하로 폐지가 판매될 경우에는 그것도 차익을 보전해주는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좀 실질적인 지원책까지도 마련되면 어떠냐 하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충북 제천시의 특수시책은 어떤 내용이죠? 제천시하고 광양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네. 광양시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작년 12월 28일 날그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인들에게 재활용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음. 3년간 평균 폐지 가격을 조사해서 기준 가격, 올해 기준 가격은 1kg을 110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보다 가격이 낮게 판매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에게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음. 충북 제천시에서도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인데 충북 제천시에서는 킬로그램당 80원으로 책정을 하고 한 달 동안에 만약에 그 1인당 150kg 이내에서 이 판매가가 그 제천시가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게 이렇게 판매됐을 경우에는 월 1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게 뭐 광양시나 그 제천시나 비슷한 거의 방법은 비슷한데 금액은 좀 차이가 나지만 이런 식으로 음. 조금이라도 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지자체들의 노력이 현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이렇게 함께 참고해서 우리 지역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